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의 생태에너지 본부장 맡고 있는 이현석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 평소에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기요금은 매달 내가 전기를 쓰는 만큼 요금이 나가죠. 그리고 누구나 많은 요금을 내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할 겁니다. 하지만 전기요금은 우리 기후변화 시대 그리고 환경을 고민하고 있는 이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시간입니다만은 왜 전기요금과 관련해서 우리가 토론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바꾸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기후위기 혹은 기후재난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변화라는 것은 좋은 뜻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좋게 바뀔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에 비해서 지금 현재는 더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는 거고, 아마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과거 1930년대 빙하가 꽉 차 있는 그런 장면들과 최근에 다 완전히 녹아 있는 장면들인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한 지도 꽤 오래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상태까지 와 있는 겁니다. 한번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죠. 지구의 평균 온도가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핵심은 기후변화, 기후위기가 이미 시작되었고,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그 속도가 점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점점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00년대 이후로 더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사실 그것을 멈추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1.5도 목표,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기후변화 협약회의가 매년 열리는데요. 2015년도에 파리에 모여가지고 파리 협정이라는 걸 했습니다. 뭐냐? 지구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 대비 2도씨 정도만 올리는 것으로 우리는 목표로 잡자. 이렇게 합의를 한 거죠. 근데 2도씨 정도의 온도가 상승하는 거면 너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목표는 2도씨로 잡되 최대한 우리는 1.5도 목표에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공고사항이 뒤에 달려 있습니다. 0.5도밖에 안 됩니다만은 사실은 1.5도와 2도 차이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고요. 이런 정도를 이제 바꿔주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 그래프는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 실선으로 이제 온실가스가 얼마큼 배출됐는지에 대한 그래프입니다.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가 배출하고 있는 온실가스의 양을 2030년도까지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2050년까지는 더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탄소 배출 제로, 0이 되는 상태로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을 현재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이제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아마 그런 뉴스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인간의 활동이 줄어드니까 과거에 안 보이던 동식물들이 돌아오고 대기가 깨끗해지고 좋아진다. 실제로도 세계 기상기구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년도 대비 6% 정도 줄어든다라고 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과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 지금까지 에너지를 얼마만큼 공급했는지, 소비를 얼마나 했는지를 그래프로 보여준 겁니다. 2008년도 한번 보시죠. 2008년도 글로벌 경제 위기에 의해서 에너지 소비량이 줄어드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더 가파르게 올라간 게 보이시죠? 예, 일종의 풍선 효과입니다. 여기를 누르면 저기가 튀어나오는 거죠. 올해 안 쓰면 내년도에 더 쓰게 되는 겁니다. 올해 지으려고 했던 공장, 지으려고 했던 건물을 올해 못 지으니까 내년도에 한꺼번에 몰아서 짓는 거지요. 전체 기울기는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에서 우리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런 일들이 생기게 될 겁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제 우리가 1.5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2030년도까지 10년 동안에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는 걸 공고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10년 안에 온실가스를 절반으로 줄이려면 매년 6% 정도씩 온실가스를 줄여가야 됩니다. 근데 올해 코로나19 때문에 줄어드는 게 6%예요. 예. 이 코로나19 같은 거를 10년 동안 반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좌절스럽죠.
예. 그럼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아야만 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의 시스템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공장을 멈춘 거죠. 그래서 지금 실업도 많이 생기고 사회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 상태로는 어떤 방식을 통해서도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현재 있는 데서 내가 조금 더 아끼면 되겠지. 내가 조금 더 덜 쓰면 되겠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멈추는 것보다 더 아낄 수는 없을 거잖아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드린 전기요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에너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간 전기요금이 굉장히 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싼 축에 들어가고 물가를 놓고 보더라도 굉장히 싼 축에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외국의 경우에는 사실은 국가별로 전기요금이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이 발전과 판매에서 들어갔던 전기요금인데요. 아예 영국이나 이탈리아처럼 전기를 만드는 데 들어간 비용이 많은 나라도 있습니다만은 독일 같은 경우 한번 보시죠. 한국과 비슷하거나 한국보다 발전요금은 좀 더 쌉니다. 하지만 세금을 많이 걷는 거죠. 사실은 독일은 단순하게 에너지원을 태양광에서, 과거 석탄에서 태양광으로, 핵발전소에서 풍력으로 바꾼 것만 한 게 아닙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더 적게 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 세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에너지 문제를 얘기할 때 많은 분들은 절약 얘기를 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절약 말고 효율을 높이는 게 같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 무슨 얘기냐? 건물에 이렇게 등이 많이 있습니다. 등이 있는데 이 등을 안 쓰는 등을 끄는 거. 이거는 절약입니다. 안 쓰는 거죠. 조금 더 불편하게, 조금 더 어둡게 또는 조금 더 춥게 사는 것들이 절약입니다. 반면 효율을 높이는 것은요. 저 전구를 과거에 백열 전구를 쓰던 것을 LED 전구로 바꾸는 겁니다. 밝기는 똑같이 밝지만 전기의 사용량은 훨씬 더 줄어들죠. 실제로 한 10분의 1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똑같은 효용을 내가 받지만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쓰는, 효율을 높이는 일들이 사실 지금 필요한 겁니다. 그러려면은 과거에 내가 쓰던 백열 전구를 LED 전구로 바꾸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겠죠?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써야겠죠. 효율을 높이는 데 써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모색돼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 올리자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누진제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실제로 누진제는 전기 소비량을 줄이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누진제 무서워서 나 에어컨 안 킨다, 등 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하나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누진제를 없애게 되면 전기요금이 오히려 올라가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누진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역설입니다. 많이 쓰는 사람을 적게 쓰게 하려고 많이 쓰는 사람에게 비싸게 요금을 받았던 거고 적게 쓰는 사람에게는 그냥 더 요금을 싸게 공급해줬던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누진제를 없애게 되면 약 1,400만 가구 정도가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기요금이 얼마나 올랐나요? 이것도 대표적으로 잘못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최근 들어서 주택용 요금의 경우에는 사실 거의 요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에 오히려 10년 전과 1대1로 비교해 보면은 주택용 요금은 오히려 내려간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반면 산업용 요금은 쭉 올라갔죠.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전기요금은 최근 많이 올라간 걸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역설이 있다고 봅니다. 자, 과거에 먼지 풀풀 나는 석탄 화력 발전소를 다른 발전소로 바꿔야 돼요. 돈이 많이 들겠죠? 우리가 있는 이 전구를 바꾼다거나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장비들에도 전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금들을 사용해야 됩니다. 역시 많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력망을 계속 보수하고 유지하는 데도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기요금은 자연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물가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근데 10년 동안에 오히려 주택용 전기요금이 더 내려갔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싼 전기를 쓰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 겁니다. 이거는 실제로 전기요금의 단가와 무관하게 전기요금이 그냥 임의적으로 물가 당국에 의해서, 정부에 의해서 책정됐기 때문에 생긴 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이제 에너지 업계나 환경단체들에서는 이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된다. 최소한 연료비대로, 들어간 원가대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비용들이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자, 전기요금이 싸면 다 좋은 거 아니냐? 그렇죠. 어떤 재화든지 싸면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렇게 좋은 게 없겠죠. 하지만 대표적인 사례가 이런 겁니다. 전기요금이 싸고 그것을 가지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까 여름철이면 매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문을 활짝 열고 에어컨을 펑펑펑펑 틀고 있는 거죠. 누구나 그게 보기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일일이 가서 이거를 에어컨을 키지 마세요 내지는 문을 닫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전기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일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또 하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거거든요. 보게 되면 이게 근처에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데는 이제 에어컨 바람이 나와서 시원한 데고 건물들은 굉장히 뜨거운 상태를 보입니다. 실제로도 이 과거에 지은 이런 그 상가 건물들의 경우에는 단열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겨울에 추워서 우풍이 불고 해서 거기다 뭐 이렇게 무슨 뻑뻑이도 붙이고 스티로폴도 붙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저런 거 우리 신경 잘 안 쓰죠. 추우면은 에어컨을 빵빵 틉니다. 또한 에어컨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최근 들어서 나오는 에어컨은 과거 10년 전, 20년 전 에어컨에 비해서 굉장히 에너지 효율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10년이 지난 에어컨은 교체를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종종 20년 전 에어컨 아직도 쓰는 데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미련을 갖지 말고 에어컨을 그냥 버리세요. 제발. 네. 왜냐하면은 효율이 너무너무 안 좋기 때문에 다시 살 때는 1등급 에어컨으로 구매하시면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절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효율을 높이는 거죠. 네. 똑같이 시원하지만 전기를 훨씬 적게 쓸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은 거죠. 하지만 우리는 그동안 절약에 너무 방점을 찍어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에너지 정책에서 탈원전, 탈핵 또는 탈석탄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전기요금이 확 올라갈 거 아니냐라는 그런 또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재생에너지가 좀 비싼 편입니다. 점점점 싸져서 언젠가는 지금 있는 발전소보다 더 싸지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비싼 게 맞고요. 또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교체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전기요금 올라갈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관련한 관련한 연구기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았더니 실제로 한 가구당 한 달에 내는 전기요금은 불과 몇천 원 정도밖에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 연구 데이터입니다. 이런 거죠. 전기요금을 한 달에 얼마 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다만 몇천 원 정도를 더 내서 먼지 많이 나는 석탄화력발전소나 핵 사고 위험이나 핵 폐기물 문제가 있는 핵발전소를 멈출 수 있다면 저는 요 몇천 원 정도는 더 낼 수 있는 게 우리의 현재 상황이라고 봅니다. 정말 형편이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은 우리가 점점 기후 문제가 심각해져서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진짜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전기요금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쓰고 있는 에너지 전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해 볼 수 있고 또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기가 공급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환경을 지키는 첫 번째 길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는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편하게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대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그냥 플러그만 끼우면 값싼 전기를
마음껏 쓰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핵발전소 있는 지역, 화력발전소 있는 인근 지역에서 그걸 둘러싸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고요. 또는 밀양의 송전탑 같이 전국 각지에 뻗어 있는 송전 시설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적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핵발전소의 경우에는 핵폐기물을 둘러싼 갈등이 있고요. 석탄화력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 각종 대기오염 문제들이 있습니다. 또한 발전소와 이런 송전전 시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왜 우리가 쓰지도 않는 전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과도하게 문제를 겪게 되느냐,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전기가 지나가는 길목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이야기들을 저는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후변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우리 사회 전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서 저는 전기요금 문제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